반갑습니다. 흥남입니다. 오늘은 마산 원전에서 고니 피싱호를 타고 화살촉 오징어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화살촉 오징어 낚시가 상당히 어렵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낚시를 해야 조금 더 많은 조가를 올릴 수 있는지도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었어요. 예, 바닥요. 오늘 생각이 좀 무네. 네, 생미끼 반응이 좋아요. 한 10마리 남았을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좋네요. 자,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두 번 더 출조를 나갔었습니다. 첫 번째는 6월 1일 날 나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간쯤에 나갔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세 번째였습니다. 앞에 두 번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나간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을 때는 그 데이터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간 거였습니다. 자, 그럼 왜 올해 화살촉 오징어 낚시가 이렇게 어려운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의 출조에서 데이터를 얻은 것으로 올해 화살촉 오징어 낚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평균 수온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수온보다 수온이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의 조항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다 보니까 큰 어군들이 한번 들어오면 오래 머무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본 세 자리는 기본으로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횟수들이 상당히 많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출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도 수온이 낮았고 평균적인 수온보다도 한참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살촉 오징어의 어군이 크지가 않고 작은 어군들이 내만권으로 들어와서 그 어군들이 한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전개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어군들을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수심층을 파악을 하고 그 어군에서 한번 몇 마리를 뽑아내고 나면 그 어군이 깨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수심층에 다시 넣어버리면 반응을 안 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어군을 찾아서 낚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해의 화살촉 오징어의 낚시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낚시 패턴이 어땠냐면 큰 어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수심층을 맞춰 놓으면 거기서 계속 잡아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잡은 사람이 수심층을 알려주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수심층을 맞춰서 막 뽑아내는 그런 낚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심층을 한번 알려주고 나면 빨리 거기서 최대한 몇 마리를 뽑아내고 그 어군층이 깨지고 나면 다른 수심층에 있는 어군을 찾아서 그 수심층에다가 다시 채비를 넣어서 그 어군에서 또 몇 마리를 뽑아내고 그 어군이 깨지고 나면 다시 수심층을 찾아서 그 어군에서 또 몇 마리를 뽑아내야 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잡은 사람이 수심층을 알려주더라도 빨리 대응하지 못하면 화살촉 오징어를 못 잡아내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올해의 화살촉 오징어 낚시의 특징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올해의 화살촉 오징어 낚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마리수를 올리고 싶으면 먼저 잡은 사람이 수심층을 가르쳐주면 거기서 최대한 빨리 그 수심층에 채비를 넣어서 몇 마리를 뽑아내고 입질이 없다 싶으면 바로 다른 수심층에 있는 어군들을 찾아서 잡아내는 방법이 마리수를 올리는데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3번 출조를 나갔는데 3번 다 그런 패턴을 보였거든요. 특히 6월 1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많은 선단들이 나갔어요. 하지만 저희 선단에서만 그나마 마리수를
했거든요. 6월 1일자에 제가 한 30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그때 다른 선단에서는 거의 모랑의 수준의 조과를 보였단 말이죠.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패턴 낚시가 워낙 몸에 배였다 보니까 그 수심층에서 고기가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다른 수심층을 빨리 탐색을 해서 그 작은 어군층에 있는 화살촉 오징어들을 잡아내는 방식으로 낚시를 했기 때문에 마리수가 어느 정도 됐던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제가 예상하기로 작년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처음에 잡았던 수심층에다가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아마 낚시를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조한 조항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눈치 싸움이에요. 눈치 싸움이고 누가 더 빠르게 어군층을 빨리 찾아내는가가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낚시는 그렇게 낚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낚시를 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데 제가 이걸 빼는 게 빠르겠다. 네. 자, 영상을 보시면 낚싯대에 세팅되어 있는 채비가 2단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2단으로 밖에 할 수 없었느냐 하면 태클박스를 열었는데 생미끼 채비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가 없이 거기에서 바늘을 하나씩 떼어서 로드 하나에 하나씩 해서 2단 채비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2단 채비와 3단 채비와 4단 채비가 수심층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2단 채비로 했을 때는 50cm 밖에 공략을 못해요. 그리고 3단 채비를 했을 때는 1m, 4단 채비를 했을 때는 1m 50이죠. 거기에다가 로드가 2대잖아요. 그러면 수심층을 달리해서 공략을 하면 한 번에 3m를 공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낚시했을 때는 2단 채비였잖아요. 그러면 50cm 밖에 공략을 못하죠. 그리고 로드가 2개였으니까 수심층을 달리해도 1m 밖에 공략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비효율적인 낚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낚시를 하면서도 채비만 있었으면 지금 잡는 것보다 한 2배 이상은 더 잡았을 건데 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서 하면서 낚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때 시간이 10시 정도 됐거든요. 집어등을 켜고 10시까지는 로드 거치대에 걸어 놓았을 때 반응이 좀 더 좋았고요. 10시 이후로는 로드 거치대에 걸어 놓았을 때보다 액션을 줬을 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심층에서 반응을 한 게 아니라 다양한 수심층에서 반응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다양한 액션에 반응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정말 다양한 액션이 구사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듯 작년처럼 한 곳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수심층과 다양한 액션으로 빨리빨리 패턴을 파악하는 게 많은 효과를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살촉 오징어의 남은 시즌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지금 현재 수온이 보통 20도, 22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살촉 오징어의 산란 수온은 15도에서 20도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활성도를 보이지 않는 수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 낱마리가 분포되어 있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수온이 한 25도까지만 올라가 주면 작년만큼의 마리수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마리수를 잡아내는 시즌이 아마 조만간에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마 많은 손맛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흥재께 낚시하자의 흥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구니에 지금 한번 찍어야 되나?